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오늘은 변희재 팀과 함께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불로소득자들입니다. 최진봉 형제트릭 브라더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택입니다. 오늘은 일하실 거죠? 네, 해야죠. 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할 건 아니죠? 난 허가 받았잖아. 진짜네. 난 허가 받았잖아. 그렇습니다. 아주 힘들어 죽겠어.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나댄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안 나대면 이거 그냥 다 묵음이야. 네. 체육이 나댄다 이거 많아요. 예. 자, 그리고 변희재 오윤의 커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그 동호 반복 좀 하지 마. 편집하기가 힘들어. 뭐라고? 동호 반복. 그게 뭐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거? 뭐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분이 하늘이 노랗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예를 들어요. 하늘이 파란데 노랗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늘이 파랗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노랗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 번을 똑같은 얘기를 해. 예를 들어,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아, 진짜 스트레스야. 그래, 목사님들이 내가 원래 예리했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같은 말을 여러 번 해요. 아, 그래요? 그래, 오시는 분들이 좀 알아듣거든요. 그래요? 한 번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어요. 언어 습관이군요. 습관이야. 한 번 딱 질러.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근데 그 예가 앞에 얘기야. 맞아. 그리고 그 맞지? 자기가 그래도 아주 관대하고 중립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 그래요. 하늘이 뭐 파랗지 않을 수는 있겠죠. 이거를 꼭 넣더라고. 어쩌면 그 세 번의 문장은 하나로 줄여도 전혀 상관없는. 아니, 근데 솔직히 안 해도 돼. 하나로 안 줄이고 아예 안 해도 되는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 질문이 이거야. 대통령이 하늘이 노랗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질문에 질문이야. 또 있었구나. 드디어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A팀, B팀 양쪽 출연이 이제 조금 위태로운. 조금 위태롭습니다. 네. 아, 이게 근데 저 아름다운 저를 웃음 찾는데 때문에 이거. 못 잘라요. 못 잘라요? 네, 웃음이 아름답습니다. 나를 자르라고 자꾸. 네. 안 됩니다.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안 옵니다. 안 와요? 자, 그럼 본격적인 현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근황 토크 할 게 있습니까? 저는 근황으로 설명을 네. 할까요? 저는 네. 이제 뭐죠? 이 근황이 이제 또 주섬 책을 들어 올립니다. 책을 이제 출판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을 위해서 제가 매블쇼를 계속 와서 열심히 뛰면서 네,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도 참고 나오고 뭐요? 스타벅스에게 치고 뭐 이렇게 막 얻어맞고 그냥 그걸 버티면서 오늘을 위해서 제가 그렇습니까? 이 책을 위해서 드디어 네. 책이 나왔네요. 네, 이 나는 책을-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저들은 사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과 한동훈이고 네. 제가 어제 이 윤석열 이전에 한동훈 부인에게 이 책을 보냈어요. 부인한테는 왜 보내? 부인한테 왜 보냈냐면은 제가 보낸 이유가 있어요. 네. 한동훈에게 제가 열흘 전에 나를 고소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네. 내가 법무부에 공문 몇십 번 보내봤지만은 공문 접수 안 된 거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는 접수가 됐다며요. 첫 번째는 됐어. 네. 그때 접수 자체가. 이상하게 사진 찍히네 알아달라 이건 접수가 됐는데 됐잖아요. 이번에 자백하던지 고소해달라 했더니 그 공문을 아예 접수 안 해버렸어요. 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동훈 부인에게 남편 자수시켜라 그렇게 적어가지고 책을 보냈는데 제가 실제로 손석희 이 태블릿 PC 사건에서 구속된 사유 중에 하나가 네. 손석희 부인을 건드렸다가 구속이 된 좀 사유가 있는데 네. 뭐 건드린 것도 아니야. 그냥 남편 그 좀 자수시켜라 딱 그 말이었는데 자수시켜라. 네, 남편 자수시켜라. 근데 이제 그게 사유가 됐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너무 꼼짝 못하니까 이제 네. 부인을 건드려서라도 이제 움직이게 하려고. 네, 그래서 좀 책을 보내서 아마 좀 문제 될 겁니다. 예. 문제가 될 거다. 예. 일부러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군요. 예. 네. 이제 딸한테도 보내고 이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딸은 하지 마.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어. 근데 뭐 이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자기는 네. 딴 얘기는 많이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요 책은 지금 정치 사회에 제가 태블릿 책 내서 1위를 못한 적이 없는데 네. 하필 같은 날 탁현민이가 미스터 프리던트 책을 내가지고 2위로 못하고 있어요. 2위밖에. 네. 탁현민 책이 영양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앞에도 계속 태블릿 책이 한 2번 정도 나왔잖아요. 이게 네 번째 책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완결편이어서 완결편. 그러니까 탁현민 책은 100만 부 팔려봐야 이게 국가에 별로 이렇게 세상을 못 받고 이거는 10만 부 안 팔리면은 윤석열 한동훈을 없애줄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좀 현명한 좀 알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책을 편안하게들 다 받으셨을 텐데 네. 별 생각 없이 네. 그런데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책을 줍니다. 네. 선물로. 주죠.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동참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 또 씹어제낍니다. 예, 그 씹어제끼는 논리가 있어요. 논리 구조가. 책 내용에 예, 대해서 그 뭐 있죠? 아니 근데 뭐 그 유명하신 분들 좀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네. 예를 들면 제가 이거 김어준 씨하고 유시민 씨를 줄 거예요. 근데 그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 내가 아무한테나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네. 그 둘은 저하고 안티조선 운동의 동지들이었어. 안티조선의 이 정신이 조작 날조를 잡는 건데 이 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조작이 일반인이 아니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범죄 행위예요. 그리고 그 두 분은 지금 윤석열 한동훈의 비판적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안 읽는다거나 읽어놓고서 말을 안 한다거나 이거는 윤석열의 범죄를 덮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건 너무 막 너무 아니 그래서 내가 아무한테나 준다는 게 아니고 연관된 사람 우리는 안티조선 가지고 진실에서 네. 싸웠던 동지들인데 이걸 덮는다 그러면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다. 그렇죠. 네. 네.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책을 줄 건데, 최진봉 교수님하고 황규택 선배님은 상관없어요.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반품을 시켜. 네. 그러면 또 의지가 없다고 해서 공범으로 몰아버립니다. 야, 이건 빼박이에요. 변희재 논리에 걸려. 그리고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또 응답을 해야 될 중요한 사람이 박근혜. 박근혜 전 제가 그거는 대통령. 6월 5일 날 집에 찾아가서 네. 그 1톤짜리 트럭 하나 끌고 집에 찾아가서 네. 마이크 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거 왜 지금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냐 호통을 치고 이 책을 던져줄 겁니다. 책을 던져줘. 호통 시위. 네.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이거 대해서 침묵하면 이건 윤석열과 공범이라고 난 볼 수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공범들 많이 나오겠네. 어쨌든 우리는 그 급이 아닌 거죠. 네,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뭐 꽂아 놓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외교 문제 크게 터졌어요. 크게 터졌죠. 해외 순방만 가면은 뉴스가 넘쳐나는데 그 뉴스가 국익과 관련된 뉴스라 사실 좀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 부대를 찾아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한국의 적은 북한이다 말을 해가지고요. 이란 외교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무지의 발로다. 내가 지금 지켜보겠다. 진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헤이, 왜 그래? 한국하고 이란하고 양자 관계는 무관한 이야기야. 라면서 아랍에미리트는 또 소외를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무지죠 무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보이는 왜 또 이게 반복이야? 아직 반복 안 했거든. 한 번 얘기했거든. 할 것 같아서 한 번 얘기했다고 지금 조심하게 되잖아. 말을 지금 네네네. 이 언론 탄압하는 인간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언론 탄압. 그래서 네. 저는 왜냐면 그 말 아랍에미리트의 적이 이란이라고 하면 이란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아무리 대결 관계를 하더라도 결경 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데 주 이란돼서 6년 만에 다시 파견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교 관계에서 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합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네.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의 한류의 가장 중심적인 나라예요 거기에. 네, 대장군 90% 시청률. 네. 이란이요? 예. 이란이요. 네. 근데 그 시장도 잃게 되고요. 이란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관계 회복된 지가 6, 7년밖에 안 됐어요. 지난번에 미국이 또 이란을 억압하고 이러는 네, 바람에 결국 제재하면서 우리도 네.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좋은데 이란이 이런 반응을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최대적은 중국이야라든지 중국의 최대적은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정무적 판단이 하나도 안 되는 대통령에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을 다시 답으로 돌려주시고 이거 반품입니다. 이거는 질문 반품. 네. 너 너무 정확한
사연이야. 질문 저도 반품됐어. 할 때마다 느꼈거든요. 질문이 다시 반품됐다고. 근데 이건 이거는- 좀 시원하게 답을 줄 수 없나? 이거는 정말 국익에 네. 도움이 안 되는 발언입니다. 네. 자, 변희재 대표님. 아니, 그런 아마 사례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맞아.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남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적에 대해서도 사실은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맞아요. 남의 나라 가서 저 나라의 적은 여기다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그거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UAE가 요즘에 그 사우디하고 좀 갈등이 생기면서 원래는 그 한 팀이 원팀이었는데 사우디하고 약간 멀어지면서 야 그럴 바에 우리가 이란하고 좀 친하게 지자 이런 지금 이 분위기인데 네. 남의 나라에 가서 그것도 문제는 또 자국의 군대야. 와. 그러면 남의 나라에 있는 자국의 군대를 투입한 거 가지고 사실은 이란이 좀 불편한데 그렇지. 그 군대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적은 이란이란 얘기는 대한민국 군대의 적이 이란이라고 하기랑 똑같은 거죠. 네. 그 군대가 이제 UAE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럼 그 군대를 이란으로 쳐 올리겠다는 얘기냐. 그런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건 비약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야. 거기가 우리 조국이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또 이제 사실 지금 대통령실에 해명하는 것은 군대에 그냥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한 말이라 그러는데 그 사기를 올리는 게 이란을 쳐부수자는 거잖아요. 지금 따지면은. 이건 위기를 올리는 겁니다. 위기. 그걸 네. 깔끔하게 헛소리했다고 사과 안 하면은 이란 쪽에서는 그 지금 적절한다면 못 들었거든요. 이상한 동문서답을 그래. 맞아. 그럼 네. 계속 이게 쌓이는 거죠. 이거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군요. 왜냐하면 발언을 예의주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란이요? 우리를 향해. 그래서 분명한 발언은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요? 예, 왜냐면 예의주시하겠다고 그랬어요. 지켜보겠다고.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든 외교에서든 이런 발언 실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수정한 적이 없어요. 네. 그게 왜냐면 상대국에서 문제는 삼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도 뭐 그 정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사실 그렇게 적대적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이거를 어찌 보면 이제 수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국내에서 뭔가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한 번도 본인 스스로 잘못 인정하거나 이러진 않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중동 가서 뭐 세일주 외교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군사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실제로 전쟁 중이거나 이럴 때에도 적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국내용이거든요. 왜냐면 네. 국내에서 북한을 뭐 적으로 규정하느냐 아니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매일 그거 갖고 이제 어찌 보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러니까 얘들도 우리랑 똑같이 생각할 거다. 우리처럼 주적이라 생각하겠구나.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만한 우물한 개구리가 너무 밖에 나이브해. 나가서 이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뭐 외교 비서관들이 적어줬을 리는 없고. 아니 그렇죠. 네, 그쪽 전문가 적을 수는 없고 그냥 본인이? 자기가 본인이 그냥 즉흥적으로 떠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동이라는 게 정세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렇습니다. 거기야말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네. 아군 되는 일이 허다한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냥 한 번 적이면 영원한 적이다 해가지고 주워들은 거 UAE의 적은 이란이다. 그래서 지금 현대적 기류도 모르고 네. 어쨌든 그 말은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죠? 이게 참 어려울 것 헛소리했다 같아. 그래야 되나 실수했다 그래야 되나 몰랐다 그래야 되나 사실 사과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문제는. 이거 단어를 바꾸는 술 취했다 방법이 그래야 있잖아. 되나? 단어를. 이란이 아니라 이런이었다.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댓글에 보니까 계란이었다. 계란 좋다. 계란이었다. 계란이 적이다고? 아니 이란이 아니라 계란이다. 계란이 적이다. 그러면 보통- 날리면 스타일로 또 나가는 그게 나을 것 같아. 이럴 때는 나는 그런 거 비판하지 않을게. 오히려?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데 외국 나가서 대통령이 발언할 때 그래도 좀 옆에서 좀 써주거나 그래도 원래 써주죠. 이렇게 하는 거 원래 아닙니까? 써주죠. 국내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는 아주 깊이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고서 다 보고 가죠. 그러니까. UAE에 대해서 다 다 보겠지. 다 보고 어. 거기에 그럼 누가 그 UAE 저기 이란이라고 써 있나 보네. 에이 설마. 말 안 하고 쓴 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좀 그건 맞았으니까 이게 지금까지 근데 지금 최근에 바뀌었거든. 최근에 바뀌었어. 최근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기류가. 그게 아니라 이제 뭐 UAE에 대한 역사 이런 걸 이제 누가 브리핑을 이제 쭉 해놨는데 1970년대 뭐 80년대 이란과의 그런 뭐 영토 분쟁 등등 이런 게 있었고 최근 것도 이제 써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뒤에 거 못 봤어요. 최근 거를 좀 못 보신 거 아닌가? 최근 거 못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예전 역사만 보시고. 그래요. 중동 문제는 여기 물어봤으면 완전히 답이 나왔을 텐데. 아, 지금 3%에서 말씀처럼 중동을 많이 그럼요. 다루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어. 쭉 봤어요. 다 봤는데 네. 중동에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해. 지금 여기는 이제 왕족인 국가도 있고 공화국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왕족이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네. 어렵더라고. 알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 안 해요. 저는. 네, 근데 이걸 어찌 됐든 간에 결국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매듭을 지을지는 저희가 또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네. 이번에 혹시 그 해외 순방 중에 그 주목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주목한 부분은 네. 김건희가 아, 북한 네. 특수권자라는 게 뭐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서 뭐가요? 왜요?
사진이 그 원래부터 해외순방 가면은 사진이 김건희가 주인공인 사진이 많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나온 한 20장 정도 분석하니까 절반 이상이 김건희가 주인공이고 윤석열이 조연으로 나왔어요. 구도가 주조연이 구도가 전부 다. 있습니까? 그 이제 공항 걸어 나가는 사진들 마찬가지고. 근데 나는 군대 가서 지금까지 정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영부인이 군복 입고 군대를 지휘하고 있고 뒤에 윤석열이 하트 그리고 있는 이런 사진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이거. 지휘를 해요? 딱 앉아서, 앉아서. 그러니까 그 국군 특수권자야 김건희가. 그 뒤에 저 군 면제자 윤석열이 이러고 있어. 야 저거는 진짜 다른 사진들은 그래도 뭐 걸어가는 사진에서 김건희가 주인공 그것까지는 참겠는데. 그건 참을 수 있지만. 군복을 입고 딱 아니 영부인이 군복 입은 적 있던 거나 그것도. 아니 그건 있어요. 언제 있어.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입었었어. 입었어. 하여튼 나는 그것도 거의 사실 아니 그 입었어. 드문 일인데 군복 입은 사진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 중앙에 딱 앉아가지고 누가 봐도 통수권자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군 면제자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경례 받을 때나 그때 티 나거든요. 사실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 경례 딱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진짜 해봐요. 그다음에 여기도 안 갔다. 여기는 다음에 무슨 소리야? 그리고 예전에는 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전방에나 뭐 군대 가면 이제 사격 자세를 많이 취했거든요. MB 유명하잖아요. 근데 MB. 이제 총을 안 쏘은 사람은 이 총을 어떻게 잡는지를 몰라. 경례가 어떻게 다른데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왼손으로는 아니 왼손 아니에요. 나 왼손이에요 이거. 보통은 아니 그러니까 모자를 안 쓰면은 대충 해요. 왜냐면 여기 눈썹에 붙이는 건데. 모자를 쓰거나 안경을 쓰면 잘 못하더라고. 왜냐면 이거 어디를 맞춰야 할지 몰라가지고. 근데 경례하는 모습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또 군 면제자들이 또 전쟁 좋아하잖아요. 아 맞아요. 전쟁은 또 무슨 장 질러대대. 그 말로는. 그거 진짜 너무 싫어요. 원래요 그 군 면제자들이 군복사 입고 다니고 막 전쟁 이런 거 밀리터리 그 마니아들 많아요. 군 면제자들. 군 면제자들은 전쟁 때 면제자 면제 아니니까. 최전방 면제자들은 여기 해병대 전쟁 나면 해병대. 안 나가요? 면제자들 전쟁은 안 나가죠. 그래요? 안 나가요. 왜 예비군도 아니니까. 군생활 제일 오래 한 사람 가만히 있는데 아주 그냥 잘. 해병대. 군생활 해보면 이 군복이 지긋지긋하고 군장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로 갖고 놀지는 않아. 보기도 싫은데.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 왜냐면 간접 체험은 하니까 계속 정말 골치 아프거든. 네. 그런데 이제 안 갔다 온 사람들 약간 환상이 있다. 그러니까 막 북하면 전쟁 부르고 뭐 100배 응징 아니면 입으로 다 떼고 있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그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사진의 중심에 서고 마치 우리 변희재 대표님 표현에 의하면 통수권자인 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진에 대해서 어쨌든 홍보실이 배포하는데 저거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선정하지 않고는 저런 사진이 나갈 수가 없겠죠. 일반 홍보가 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한다면은 무조건 대통령 중심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영부인을 중앙에 놓고 이런 사진 보내겠어요. 근데 절반 이상이 김건희 중심에 찍혔다라는 거는 김건희가 직접 자기가 편집해서 자기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고 쟤는 왕의 남편이다. 이걸 던지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그때 스페인 갔을 때도 그때는 처음에 놀랬지. 아니 어떻게 윤석열이가 앉아있고 김건희가 서서 가르치는 사진이 튀어나왔을까. 이제 이렇게 쫙 일관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 서문시장 가가지고 손 흔들고 그 서문시장은 이제 보수 정치의 메카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맨날 가고 뭐 홍준표, 김진태 맨날 출마 선언한 데 가서 사실상 출마 선언 같은 그 행동이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가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저는 당권부터 이제 총선까지 자기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라고 봐요. 저는 동감해요. 진짜요? 동감. 왜 그러냐면 그게 국민들이 좋아하잖아요. 서문시장에 가는 거는 보수 정치인들이 뭐 출마 선언을 하거나 대권 도전하거나 당권 도전하거나 그럴 때 가는 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부인이 혼자서 서문시장 간다는 걸 상상을 잘 못해요. 그게 정치적인 메시지예요. 아니 이재용 같이 오래된 정치인도 처음 보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봐.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메시지고 지금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내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이거 왜냐면 사실은 이건 단순히 외조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내는 건데요? 뭐 지금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보내는 거죠. 특히 보수 쪽에 보내는 보수 거죠. 지지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가지고 이제 좀 김건희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 영분이 시장 가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는데
서울에 거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자기 고향이 명일동이잖아. 명일동 같은 데 가면 돼. 그런 데는 서문시장으로 왜 대구를 KTX 타고 그 수십 명의 그 졸개를 데리고 나타났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그 쪽수 데려갔어요. 부속실 사람들을. 경험도 많더라고요. 자기 이제 부속실 2가 없기 때문에 남의 부속실 사람 데려간 거야 이거 완전히. 그런 정도로 휘두르 버린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이제 이 대선 이 당선판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경원이 집단 다구리를 당하면서 이건 진짜 이거 아무도 설명 못해요. 윤석열이 왜 저렇게 나경원 싫어하냐 설명을 못해. 누구냐 이거야 나경원 저렇게 박살낸 사람이. 그거 설명 나왔습니다. 뭐요?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그야말로 진짜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어. 진짜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아니 학교 폭력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안 합니다. 네, 집단 린치 당하고 있어요. 뭐죠? 나경원 전 의원이 진짜 그 짠한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뭐 MOU 체결이 가슴 벅차다 뭐 이런 얘기를 내야 돼. 이분은 더 슬퍼.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해임 결정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묘한 발언이야. 굉장히 묘해. 그러면서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 아주 묘한 발언이야.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거 그냥 이제 나경원은 끝났거든. 공직에서 물러났거든. 바로 김대기 실장이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김대기 실장이 누군데요? 대통령 실장. 네.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응답을 합니다. 응답. 나경원의 해임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었다. 뭔 소리냐? 그간의 처신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지 당신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정말 세게 발언했어. 아니 김대기도 그렇고 안상훈 수석도 그렇고 잘 안 나타나던 사람들이 다 나타나. 다 나타나가지고 나경원 집단 린치할 땐 나타나요. 기억도 못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잖아 김대기를. 이럴 정도로 나경원을 박살낸다는 거는 이거 분석해줘야 돼. 나경원 입장에서는 확신하는 거야. 성렬이 오빠는 아닐 것이다. 아니 본인이 오빠라고 원래 불렀다는 거거든. 진짜? 서울대 법대 같이 따져보니까 집이 비슷한 데 살았어요. 저 마포 쪽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나경원 남편하고 윤석열하고 나경원이 고시 공부를 신림동이 아닌 마포에서 같이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친한 관계라 그래서 나경원이 오빠라 그러고 윤석열은 경원아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대권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나경원이 선거를 다 뛰었어요. 대선하고 지자체를. 그래서 이제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주간지에 나온 건데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당선인자 시절에 식사할 때 3명이 서울법대 판검사고 김건희만 아니잖아. 아니 부부 식사를 했어요? 당선되고? 주간지에 나와요. 주간지에. 아니 근데 왜 취임식에 안 불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내 말은 식사하는 과정에서 나경원이 김건희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도 않고 서울법대 판검사기만 쫙 했다는 거야. 셋이서. 소외감 느꼈구나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솔직히 나경원이 뭐 사람 취급했겠냐 그 김건희를. 아니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인데. 근데 그게 서울법대 판검사 출신들이 원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당선 시절이 힘이 제일 셀 때 아닙니까? 그래서 1등 공신이 그날로 그냥 취임식에도 못 불려가서 취임식 왜 안 불렀냐고 그냥 나경원이 또 질렀잖아요. 그 지른 다음에 또 뭐랬냐? 김건희 팬클럽 해체하라고 또 질렀어요. 맞아. 바로 김건희 팬클럽이 눈에 거슬린다 그랬나? 네, 아무튼 그런 발언 했었어 실제로. 그래서 그때 강신업이가 나타나서 이거는 김건희 팬클럽을 치는 게 아니라 김건희를 치는 거다. 그렇게 발언했어요? 7월달에.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이 붙은 거예요. 사실. 너무 소름 돋는다.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비약이 없고 빈틈은 없어. 논리적으로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많이 돌긴 돌았죠. 돌았는데 이제 뭐 주간지에 실리면서 이제 어찌 보면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면 윤석열 개인이나 나경원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 없거든요. 왜냐면 그렇다고 막 그전에 막 맞섰던 건 아닌데. 근데 저는 그래도 이해 잘 안 가는 게 사실은 나경원이 대표가 된다 해서 본인의 세력을 막 키워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막 공천을 하거나 그럴 만한 세력은 없거든요. 그러면 뭐 나경원 정도 되면은 뭐 몇 명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컨트롤하거나 배후 조정하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론이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나경원이 대표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해. 그거에 대한 답인 거야 이게. 근데 이게 해임되는 과정도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경원이 이제 사표를 쓰라고 대통령실 압박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썼어. 그래서 사표를 썼으면은 사표를 수리하면 되는데 맞아. 해임으로 와. 더군다나 기후대사는 사표 쓰질 않았는데 해임으로 엄밀히면은 이 징벌을 내려버렸는데 맞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나경원이 사표를 던진 다음에 구인사를 가버립니다. 구인사? 구인사가 이 천태종 본산인데 그러니까 조계종이 아니에요. 약간 좀 다른 종류인데 네. 그 구인사에 사실은 이 김건희가 예전에 갔었죠. 김건희가 가서 거기서 다 가오 잡고 있는 그 절인데 아니 나경원이 그 카톨릭이거든. 굳이 나경원이 왜 구인사를 갔냐 이거야. 구인사 가자마자 2시간 만에 해임당했어요. 아니 그 왜 간 거야? 날짜가 구인사 갔다고 보도가 3시에 나왔거든. 2시간 뒤에 5시에 나경원 해임 징계가 나온 거야. 그럼 나경원 의원은 왜 간 거야? 구인사에? 맥인 거야? 그 여자들도 이렇게 영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영토면서 물어봐야 너무 슬프다 진짜. 그 엄밀히 말하면 아니 들어봐야 돼. 근데 다 알고 있잖아 물어보면. 아니 제가 네. 서문시장이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 영토잖아요. 네. 근데 박 대통령이 이 대통령 내에서 선거 운동을 못 하잖아. 그 시장 바닥 선거 운동을 나경원이 다 이어받았어요. 그렇죠. 물론 나경원이 서문시장은 자주 안 갔는데 이 시장 가면 박근혜가 최고 인기인데 박근혜가 선거 못 이기면서 나경원이 다녀서 사실 수도권 선거를 다 해줬다고. 아 그랬어요. 그 시장 바닥 선거에 김건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이 막 장전에 대해서 이제 수도권에 이제 불만 있는 거는 자 그럼 총선 때 김기현이가 오면 누가 압니까 수도권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일단. 또 나경원은 그래도 시장 바닥 다니면요 사람들이 알아봐. 아니 인지도가 매우 인지도 높죠. 있잖아요. 이거 수도권에서 김기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나경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있다고 수도권 쪽에서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딱 들어간 거지 김건희가 야 시장 바닥 내가 돌아줄게. 나경원 필요 제껴. 없다. 끝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나경원은 영토를 점령 당한 거야. 그래 너 네 영토까지 거 천태종 본가? 나 들어갈게. 이 여자들의 그 무서운 기싸움이 시작된 겁니까? 근데 나는 신기한 게 아니 천태종도 정치를 좀 아는 사람한테 본 거 아는 사람인데 나경원 왔다고 그렇게 그 총무가 막 극진 대해주고 깍딱해 주었거든요. 나경원이 쫓겨난 건 알 텐데. 그래서 저거는 성렬이 오빠가 전화 한 통 넣어줬나. 그러면서 나경원은 끊임없이 성렬이 오빠는 나를 배척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까지. 해임 결정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 대통령 실장이 맞다 그래도 안 믿잖아 나경원. 그러면 지금 저 변 대표님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로 권력을 놓고 지금 다투는 상황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지. 그런 거 근데 아니. 이제 네. 대통령이 나경원한테 미안하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좀 사실은 저렇게 집단 다구리 당하는 것은 뭐 그래서 애정한다고 중간에 한번 표현했잖아. 그게 황당한 건데. 애정한다고. 나도 그런 표현을 애정이 변치 않았다는 표현은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아니 그 중간에 그건 발언이 나왔어요. 그게 실제로. 이제 이재명 부대변인이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부대변인이 지금 박살났다는 거거든요. 그거 전달해가지고. 누구한테 박살난 거야 이재명 부대변인은? 저 윤핵관이나 그러는데 윤핵관 좀 위에 있는 그 여사가 아니겠나 했는데 아니 어쨌든 대통령이 어쨌든 그 여자 정치인한테 애정이 변쳐났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냐고. 그리고 그러면 이재명 부대변인이 자기가 창작했겠냐고 그거. 그럴 리는 없죠. 그거 직접 들었겠지.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순방에 못 간 건 맞아요? 못 갔다고 그러죠. 못 갔잖아요. 이제 그 말이 좀 나오고 있고 아니 그리고 그런 말 들으면 김건희 여사 기분 좋겠어? 여자 입장에서? 아니 동료로서. 아니 동료로서 그냥 뭐 신뢰라 그러면 되지 애정이란다는 거 왜 튀어나오냐고. 그래. 신뢰라 그래야지. 저도 대표님 애정해요. 뭐야? 애정해요란 말이 이상하잖아 좀. 사랑해요라는. 동료로서 애정할 수 있지. 애정이 갖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애정해요라는 말은 좀. 애정하는데. 애정해요? 아니 저도 사실은 구인사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뭐 조계사를 찾아가든가. 진짜 또 흡수된다. 흡수돼. 사실은 뭐 천태종도 뭐 적은 종파는 아니지만 아주 큰 종파는 아니잖아요. 그럼 보통 뭐 조계사 가든가 아니면 뭐 통도사 가든가 이런 데 가는데 구인사를 갔는데 또 구인사 갔더니 그 주지스님이 뭐 무소에 뿔쳐서 혼자 가라 이랬거든요. 나경원 의원한테 출마하라는 얘기잖아요. 부추겨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좀 이상했는데 저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럴싸해요. 또 그럴싸해요. 아니 뭔가
퍼즐이 딱딱 맞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 거기를 간 이유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를 어찌 됐든 간에 퍼즐을 여기서 맞춰내니까.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아유 우리가 자꾸 기대게 돼. 뭔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외모도 그렇고 자신이 다 우월한데 나는 대통령의 부인이고 근데 학벌에서 어쨌든 거기서 소외를 당한 거잖아요. 그게 가장 이제 지금까지도 가장 큰 리스크였고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 동반했을 때 확실히 뭔가 있었다. 기분이 아주 언짢은 그래서 여자들의 이 무서운 기싸움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근데 김건희 여사가 정말 그렇게 싫어하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애정한다 이런 얘기하면 정말 잡혀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안 들으면은 이건 나올 수 없는 표현. 형은 모든 발언 부인한테 다 허락을 받고 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그 일일이 다 허락 받냐? 아니, 하루 이틀 단위 계속 그렇게 쥐잡도 잡는 사람인데. 아니 뭐 쥐잡도 잡는 거는 모르는데. 몇 대 맞을 각오하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에이 한 세 대 맞아주고 가자. 이거. 아니 근데 그 발언만 보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냥 뭐 정치적으로 메시지 그래. 정도로 받아들일 맞아. 수 있었다고 그치. 봤어. 근데 애정으로 변함없다기 한 다음에 다음 날 중징계를 내려버립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그게 거야. 그 중간에 구인사가 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그럴 수는 있겠어. 부인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일반인이 애정한다는 들을 때는 표현이? 그렇죠. 일반인이 들을 때는 그냥 좀 최욱 씨처럼 아니 그냥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얘기다 할 수 있지만 부인이 들으면 아니 뭐 굳이 저렇게 애정이라는 표현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심지어 내가 들 안 수 있을 것 좋아하는 같아요. 여자한테 만약 그렇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일련의 과정이 진짜 불편한 건 맞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핵관의 마음대로 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김기현 의원이 지지율이 계속 올라. 그래요? 와 나는 그거 보면서 정말 좀 놀랬어요. 당원들 상대로 하는 당원은 아니고 네, 그럼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 같은 거 예. 했을 때 그럼 나는 이런 거 보면 지지자들도 와 이거는 너무 폭력적이다 해서 오히려 나는 좀 반발심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지지율이 계속 오르긴 하더라고. 근데 아직 이게 좀 선거가 한 달 반 이상 남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좀 불안해할 거라면 이 상황을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대로 이제 모바일 없애버리는 이제 룰을 바꿔서라도 좀 만들어내야 되지. 만약에 뭐 당권 나경한테 뺏긴다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룰을 바꿔버릴 겁니다. 네. 근데 아무튼간에 강신업 얘기는 강자도 안 나와요. 룰이 바뀌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나가 모바일만 있다. 없어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나경원이 설쳐되면 모바일 없애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모바일만 없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서로 이제 그냥 누가 발 많이 뛰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도보 전쟁인데. 해볼만하다. 지금 결국에는 지금 정광훈이 3만 명 넣었다는 게 거의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3만 명. 그랬을 때 김건희가 전광훈 집회에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갔다 와가지고. 정광훈 집회 나가가지고 그냥 지금 강신업이 한번 소름 들어주면 웅성웅성하는 거 들리시죠? 뭐? 야야야 뭐야? 김건희가? 김건희가 야 정강훈 집에 나간대. 야 들었어? 둘이 지금 난리 났어요. 적어놓고 있어. 솔직히 그건 진짜 안 될 것 나도 아닐 같은데 것 같아. 나는 이제는 뭘 해도 뭐 놀라야지 않을 아니야. 텐데. 그거는 나는 꼭 안 나간다면은 이제 그 정광훈이 김건희하고 통화한다는 건 밝혔잖아요. 밝혔어요. 그건 정광훈이 얘기한 밝혔잖아요. 거잖아요. 정광훈이. 저한테는 만났다고 얘기했다가 말을 엎었는데 나중에 어쨌든 통화한다는 거 밝혔는데 김건희가 전화 한 통 넣어서 신업이 오빠 밀어 한마디면은 가죠. 3만 명 확보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요거는 변희재 대표의 말에 힘이 덜 실려.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 그죠? 네. 지금 바람이 전혀 저거는 없거든. 만약에 이래서 예. 강신업이 된다. 그러면 진짜 변희재가 대통령 되는 거야. 아니 여론조사에서 강신업 뭐 이름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렇게 아니 얘기해도. 미품도 없어. 그러니까 한 번 나와서 5% 나왔잖아요. 5% 나왔어요? 5% 나와서 김기현 9% 나올 때 강신 5% 나와서 윤상현이 옛날에. 황교안이보다 조용히 밟았어. 근데 안 나와. 일부러 뺀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요? 마지막에 치려고 마지막에 치려고. 경기 안 받으려고 일부러 뺀다는 네, 얘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송환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 뭐 마치 이 변호인이 나와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제 잘하는 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님 변호인이에요?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아니고요. 측근. 어쨌든 뭐 관련 뭐 소식은 듣고 있죠. 저는. 네. 이거 너 내용 혹시 알아? 쌍방울은 팬티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BYC. BYC야? 맞아? BYC는 백양이고 BYC가 큰일 난다. 트라이 쌍방울 트라이. 트라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소송이 있었는데 정치적 생명이 걸린 소송이 있었어. 네. 근데 그 옛날에? 그 변호사비를 쌍방울에서 대신 내준 거 아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야. 왜요? 뭘 얻을 게 있었나 이재명한테? 그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쌍방울은 뭐 대북 사업권을 받는다든지 뭐 그랬던 거 아니냐.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해외 도피 중이었거든. 네, 골프 치다 잡혔잖아요. 근데 이번에 잡혔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는 거야. 아 진짜 이재명 변호사 대납해줬냐? 해줬냐? 뭐 뭐래요? 대북 아니라고 하고 있지 지금 현재는. 근데 수사를 이제 강력하게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건 혹시 뭐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강신업이 강신업이 왜 나와? 11월 말에 이미 검찰과 김성태 딜이 끝났기 때문에 1월 달에 들어온다고 예견을 했고. 에이. 아니 어쨌든 강신업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 11월 말에. 진짜? 11월 말에 어디서요? 자기 강신업 TV에서 그래요? 검찰하고 그 이재명에 대한 죄를 다 불기로 했다 해서 1월 달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앙일보에서 그 일주일 뒤에 이제 검찰이 아마 반박 기사를 내는데 김성태가 검찰에게 제안을 했다. 이재명의 죄를 다 풀어줄 테니까 처벌을 면해달라 그래서 검찰이 거부했다는 기사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과 김성태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 거지. 중앙일보를 통해서.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돼서 수사받으러 가는 날에 강신업이 현장에서 실방을 하는데 강신업과 김세희가 김성태하고 그 배종윤 회장인가 그 또 있잖아요. 한 명 더 있잖아요. KH의 그 배종윤 배 무슨 회장이 있는데 그 둘은 원래 이재명이 소환되면은 들어오기로 했다. 약속이 돼 있다. 또 결론이 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검찰하고 다 얘기를 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하고 김성태하고 소통은 있었다. 네, 그건 중앙일보가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저런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돌았어요. 돌았었어. 법조 서초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치소란 이런 데서는 사실은 이미 딜이 끝났다.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아시겠지만 주목 출신이거든요. 조폭 출신입니다. 주목 출신인데 기업을 다 M&A 해서 어찌 보면 이제 뭐 약간 부도 위기에 있는데 전환사채 발행해서 그런 걸로 인수하고 자본금으로 다시 갖고 이제 그런데 어찌 보면 약간 선수예요. 네. 이분이 여러 가지 뭐 횡령 배임 뭐 대북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가족들도 막 수사하고 있고. 네. 근데 도망가는데 어쨌든 딜을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처럼 1월에 들어온다도 많았지만 이제 윤석열에 가까운 옛날 특수부 검사 출신들을 많이 이제 변호인들로 선임했다라는 얘기도 김성태가? 있었고.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서 그냥 그분들 통해서 딜을 하는 거니까. 왜냐면 이분이 재밌는 게 2013년 4년에 주가 조작으로 구속됐을 때도 자기를 구속시킨 사람을 사이사로 영입했어요. 그랬어? 네, 그런 사람이에요. 검찰 그때 이후로 검찰 출신을 쫙 깔아놨어요. 사회이사 이런 쪽으로 한 10명 정도 깔아놨어요. 근데 저런 거는 법적으로 못하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20억 얘기도 어떤 분이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게 이제 민주당 경선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어떤 20억이 변호사 비라고 대납이다. 지목받고 있는 액수입니다. 그렇죠. 그게 나왔는데 쌍방울에서 20억을 넣은 게 있었어요. 돈을 넣은 게 있었어. 법무법인. 그렇죠. 법무법인 M이라고. 거기 이제 검찰 이재명 대표를 네. 변호했던 변호사가 있겠지. 있죠? 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거기에는 뭐 변호사가 여러 명 있겠지. 네. 그 법무법인의 계좌로 쌍방울이 20억을 쏜 게 있어. 왜? 이 변호사한테 쏜 게 아니고. 그 법무법인에 왜 썼대요 20억? 그러니까 왜 거기서 쐈다고 얘기는 그러냐? 중요한 얘기예요. 자, 검찰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변호사비다라고 보는 거고 쌍방울은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쌍방울이 다른 기업이랑 M&A를 하는데 네. 그걸 M&A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신뢰가 없으니까 보증금 차원에서 네. 넣어놓고 하는 게 있나 봐. 그런 제도가 난 잘 몰라. 네. 그 20억입니다. 그래서 M&A가 결렬돼서 고스란히 20억이 다시 돌아갔다. 이 변호사비 아니다라고 쌍방울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거를 돌아갔으면-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에스크로 계좌라 그래서 양쪽에서 건들 수 없는 돈. 원래 이게 전환사채를 한 200억 발행하는데 네. 원래 이 M&A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할 때 전환사채 발행을 많이 해요.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을 전환하려면 이 사람들이 주가를 올려야 돼. 항상 그게 M&A 과정이 나오는 건데 그 200억 발행할 때 에스크로 계좌로 어떤 기본금으로 한 20억 정도 걸어 놓은 거예요. 네. 에스크로 계좌는 양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가 없어. 네. 근데 돈이 있다라는 건 보증하는 거지. 그게 이제 이남석
변호사가 관리했던 건데 하필이면 이분도 검사 출신이고 그 친윤. 법인이었어. 친윤이잖아. 친윤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계야. 윤석열계 그렇죠. 하필이면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 검찰에서도 다 그 20억이 그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에스크로 계좌에 했다는 걸 다 인정했는데. 근데 마치 이거를 이제 이 변호사비 20억으로 이제 포장이 된 거지. 어차피 또 다시 돌려줬다면서요.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야 이거는 사실은. 이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문제는 성남 FC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주들을 말 바꾸게 하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몇 대 때리면 말이 바꿔버립니다. 그래도 좀 건실한 기업인 네이버하고 두산이 다 말을 바꿔버렸는데 다 강요받았다고. 뭐 조폭 기업 그까짓 거 쌍방울 말 바꾸게 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그거는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무 일도 아니고 그래서 나이브하게 보면 안 돼요. 아 근데 그 한동훈 어제 한동훈 막 그냥 이제 막말을 퍼붓더만 막말을 퍼부면서 왜요? 법무장관은 수사검사가 아니잖아. 예, 거의 검찰총장 같아. 대놓고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취급을 하고 음모론에 숨지 마라 비겁하다 이건 막말을 퍼붓는데 네. 아 이재명 대표 요거 한 건 딱 들고 한동훈한테 딱 던지면은 전혀 입 못 열 텐데 아 너무 안 됐어. 이건 훌륭한 무기가 있는데 지금 제 말을 받고 자기 책 홍보하려고 지금 내가 홍보가 아니라 홍보가 아니라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한테 딱 보여주면 그냥 끝 도망가요. 근데 그래요? 그렇게 막 장관은 사실은 행정직이잖아. 야당 당대표를 그냥 범죄인 취급하는데 왜 얻어맞고 있냐고 반격을 해야지. 하지만 한동훈이 하는 것은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직권 남용에 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탄핵을 시켜야 될 사안들이 수두룩히 벌어지는데 한동훈만 보면 민주당은 그냥 다 맨날 다 하고 벌벌 기니까. 벌벌 기고. 네, 벌벌 기어.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다 유튜브 조회수 다 떨어지는 거야. 왜 또? 네. 왜냐면 자꾸 얻어맞은 우리가 때리는 걸 보여줘야지 올라가는데 자꾸 한동훈한테 얻어 터지고 김건희 날뛰고 이걸 못 막으니까 조회수 다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부원장이 눈을 피하고 있잖아요. 아니 민주당 왜? 얘기할 때, 아니 민주당 얘기할 때 저기요. 눈 깔고 있어. 저기요. 부원장이 제가 아닙니까? 부원장. 비상근 부원장이라. 아니 왜 그 투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투쟁을? 아니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맞지? 아니 솔직하게. 아니죠. 그건 에이 거짓말. 그건 맞지 솔직히. 아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정치인들이고 다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라는 게 뭔가 또 다 뭔가 뭐 약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내가 너무 세게 나가면 검찰이 수사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무서워서. 생각.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접어라. 아니 그러면 접어. 그럴 마음은 정치를 접어. 정치하면 안 되지. 접어야지. 국민들의 이거 입장 접어야 돼. 접어야지. 접어야지. 그런 마음이면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겁나면 접고 편하게 살면 돼. 그렇죠. 다음 총선 때도 민주당을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단지 윤석열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을 우리 수가 당 없어요. 의원들이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봐야 지지율이 돼요. 윤석열 저렇게 추락하는데도 국힘당보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더 낮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진짜 있죠. 부끄러운 이런 일이야. 거는. 맞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일이. 못 싸우니까 그래. 윤석열의 이 폭주를 못 막으니까 이제 그냥 혐오가 된 거지 국민들이 아무것도 안 봐. 맞아요. 정치 혐오. 유튜브 망해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되는 데 있으니까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잘 돼요? 잘 되는 데 있어요? 아 여기 정치 유튜브 아니잖아. 아 여기 말고. 딴 데? 정치 안 하는데 딴 데 있어요. 뭔가 민주당은 비상회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진짜. 알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긴 나 하죠. 또 자꾸 들고 싶은데 이거 한 방이면 되는 것 같고 한 방이면 된다고. 한동훈 범죄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아니 근데 형님 구속시키면 돼. 근데 한동훈.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이게 다 진실이라고 칠게요. 예, 뭐 이게 주장이지만 네. 만약 진실이야 조작했어. 근데 이걸 들고 만약 어느 날 이재명 대표가 이걸 들고 이거 다 조작했던 거 아니냐 해명해라 그러면 언론에서 융단 폭격받아. 아이고 변희재 따위에 그래 노란한다고. 아유 저렇게 음모론 직업적 음모론자 이렇게 돼버린다. 아니 그러면 169석의 민주당이 공청회 열어주면 될 거 아니야. 기자들하고 다 오라고 한동훈이고 뭐고 다 와서 공청회를 붙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방에 잠져줄 테니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기로 하고. 아니 그나저나 매불쇼도 이 계파 갈등이 심각해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무슨 개파요? 변희재계하고 박지원계가 심하게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 아니 그 모르겠는데. 변희재가 우리 그 A 팀을 너무 공격을 많이 해. 아 그래요? 어디서?
그 나가는 데마다 그래요? 다른 데는 나가는 데마다 최욱이가 그 판 다 깔아줘갖고 우리나라 망한다고 이 개파갈 때 아주 심각합니다. 개파. 예. 그래서 어떤 내각제 해결책이- 간다고. 내각제로 가는 사람들 노인들 최욱이가 지금 판 깔아줬다고 오케이. 나는 판 깔아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이분들이 이 노인 두 분이 내각제로 가고 있다만 했지 까진 않았는데 가고 있는데 안 간다고 자꾸 이렇게 속이니까 국민을 가고 있는데 안 간다고. 아 박지원님이랑 이제요. 네. 여기 장관님. A 팀의 이제 팀장 공동 팀장인가요? 어떻게죠? 팀장 네. 부팀장인가? 이상하네. 그럼 뭐 한번 같이 공론회 공동팀장. 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한번 좀 자리를 마련할 팀장전. 겁니다. 팀장전. 네. 팀장끼리 붙는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두 분 다 나오셔도 돼요. 아. 두 분은 더 편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서로 말이 약간 달라가지고. 아니, 옆에 좀 부사수 시켜주면 부사수 돼요. 필요하지 않아요? 부사수? 저쪽 편일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에 찬성. 내각제 반대? 박지원 네. 저 이재호 내각제 추진에 찬성. 아, 그래요? 추진한다. 지향한다네. 추진하는 게 맞다. 아니 맞다. 아, 추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오해사 저 형은 말을 너무 못해. 이게 추진하고 뭐냐면 있는 게 맞다.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맞다는 거고. 그렇지. 그것에 내가 편든다는 게 아니지. 아니 그 사람들 편이 아니라 나는 변희재 말이 맞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거 오해 샀잖아. 그거 원래 사. 어쨌든 그 이원 집정제라 그러는데 같은 그렇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야. 내각제는 같은 이원 집정제라고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가 다 정권 운영하는. 아니 내치하고 외치 따로 하자는 게 이원 집중. 아니 그게 프랑스식인데 네. 그 프랑스식이 그게 안 돼. 프랑스가 총리하고 뭐야? 대통령하고- 프랑스. 발음 왜 그래요? 불화 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프랑스. 총리하고 이제 대통령하고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그때 조스팽하고 미테랑 때 그래서 그게 그냥 대통령제로 다시 전환돼서 지금 우리가 마크롱만 알고 있지 총리 모르잖아요. 아 총리 몰라요. 근데 이재호 씨하고 박지원 씨는 원래 오랫동안 독일식 이원집정제를 얘기했었어요. 그 독일식은 우리 독일 대통령 누군지 모르죠. 그렇지. 허수아비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그 총리만 총리, 알고 총리. 있지. 예. 독일의 메르켈 대통령이 총리만 있어. 알고 있지 대통령 모르잖아요. 허수아비 총리. 그 대통령 술만 마시는 대통령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술만 주고 우리가 해먹겠다. 그거고. 그 이분도 그 팬덤 정치를 막 비판하던데. 팬덤 정치를 끝장내겠다 그러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팬이 없는 노인들이 하겠다. 팬이 아니 이재호 씨는 팬이 그 이명박 한 명이잖아. 팬 없는 사람 노인들이 팬덤 정치 끝장내겠다 이거예요. 박근혜도 그렇고 이명박도 엄청 많잖아요. 팬덤 노인들. 이명박 팬은 이재호 한 명이고 이재호 팬은 이명박 한 명이고. 아, 서로가 서로의 팬이군요. 팬덤 정치는 극복을 해요 확실하게. 그렇군요. 근데 참고로 독일 총리는 숄츠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 숄츠. 네, 바뀌었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같이 공론회 장으로 해서 내각제 있냐 아니냐 예, 그거 한다고 한번 중대선거구제나 한번 뭐. 토론을. 아 근데 형님은 아직도 중대선거구제 이슈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죠. 아유 저 노인 두 분이 하겠다는데 살아있죠. 에이. 아 마치 그 노인 두 분 보니까 그 포기한 것처럼. 매불쇼에서. 대단들 하시다만. 아, 쇼예요? 쇼죠. 쇼야? 20년간 그거 하려고 준비했던 분들인데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 관에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포기 안 해요. 아니 정말 많은 게. 나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되는 분들인데. 아니 그분들 100살 이상은 살아요. 아 장수하십니다. 아, 계속 네.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신다는 당연하죠. 거죠? 아, 그분들이? 이재호 장관님은 아니야. 아니야. 무슨 아니야. 박지원 원장은 하고 싶어 맞잖아. 근데 이재원 장관은 아니야. 그건 그 아니 총리 말은 총리로 그렇게 하지만 그거 안 할 거면 여기 왜 나와요? 재밌대. 아유 재밌으면 그냥 지구 친구들하고 떠들면 되죠. 친구가 없어. MB밖에 없어. MB밖에 아니 없어. 사면도 됐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사면 목표로라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사면도 됐잖아요. 그럼 왜 나와? 두 분 다 생각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난 있다고 봐요. 그래? 안 뽑으면 되잖아요. 오, 아 맞아. 진짜 세대 교체 해야죠. 그래서 선거구제를 바꿔서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할 수 없는 선거구제로 만들겠다. 팬이 없어도 될 수 있는. 아 그게 그거예요. 인지도만 그게 있으면 중대선거구제. 가능한. 답답하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일방적인 입장만 들은 거고. 네. 한번 저 아니 A팀 B팀 한번 붙여봐요. 내가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시청자예요? 내가 옆에 꼼사를 껴보려고. 아마 조회수 폭발할 겁니다. 네,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 이동형이나 연휴 기간에 붙여도 이거 붙여도. 다 읽을게요. 네. 자, 선배님은 뭐 안 읽으셔도 그 아 이거 읽어야 돼. 유시민이나 뭐 김어준이 읽어야지. 이거나 많아요. 아, 너무 무시한다. 아 그래도 이게 줬는데 그냥 스타벅스 가세요. 그래서. 야, 앙금이 있네. 아니 앙금이
있어 맞지? 내년이네. 못 들었어. 스타벅스 나가래. 와 너무 있네. 스타벅스 가서 앉아서 이거 되겠다 이거. 아 변희재 뒤끝 있네. 가만 보니까. 무섭네. 아니, 저 뒤끝 무섭다. 없습니다. 저 뒤끝 없습니다. 뒤끝 있어. 저 혈액형 B형이에요. 예. 저 B형이 아니 B형은 지금까지 뒤끝 없는 걸로 유명해요. 지금까지 맨날 진실투쟁 얘기하더니 저 혈액형 B형입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저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이 한동훈 장관을 그럼 조사하려면 검사들이 이 한동훈 장관을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아니 특검 했다면. 민주당 169석이면 특검 바로 갈 수 있죠. 예. 아니 근데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 증언 다 나왔고 특검 그리고 또는 공수처 아니면은 특임 검사인가요? 그건 뭐 얼마나 있죠. 잘못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특검부터 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근데 없는데. 이거는 완전히 범죄가 그냥 다 밝혀진 거니까 예. 의혹이 아니야 의혹이. 어. 그냥 지금 잡아서 체포하면 돼. 왜 안 아니 해?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이거 공수처에 갖다 줘. 줬어. 줬어? 아니,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왜 못해? 안 하고 있어 한 달째 안 해? 지금. 아니 뭐 고발장 찬송가 없어요. 부르고 눈물 흘리는데 뭔 수사를 하겠어요. 와 공수처는 또 깐다 힘 약하니까. 아니 찬송가 부르고 눈물 흘리는데 그 제 고발장 받고 그 공수처장이 울었어요. 투쟁가 불러도 못할 이거 뻔했네. 무서워가지고 운 거야. 고발장. 변희재 무서워서. 변희재 무서워서? 피고소인 윤석열 한동훈 적혀 있으니까. 그거 왜 이걸 나한테 줘? 그거 보고 운 거예요. 그거. 야 근데 형문택도 약체는 또 까네. 공수처는 까버리네. 검찰은 아니 사실 공수처가 민주당이 만든 건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검경 수사권이고 완전히 이제 뭐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계륵 같은 존재죠. 아 진짜 뭐야, 그거 좀 공수처. 제대로 좀 하지 왜?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제 권선징악도 전래동화에서 다 없애버려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왜 그래? 그래도 범죄 이렇게 한 사람들은 힘 가진 사람들은 죄 지어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아,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도 아무도 처벌 안 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윗대가리들인 한동훈과 윤석열을 죄가 있다고 계속 이렇게 내미니까 어떤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잡으려고 하겠냐고요. 책만 많이 팔아주세요. 내가 살 테니까. 아 형님, 솔직히 이거 책 장사하는 거지. 저는 책 팔아서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아니고. 이거 해결되잖아요. 저는 SKT, 중앙일보 등등의 거액의 손배가 오기 때문에 책 판 돈은 전부 다 제가 기부야? 네, 윤석열 그 싸움 단체 기부. 네, 책 판 싸우는 돈은. 단체가 미디어워치 아니에요? 평화나무 민생경제연구소 있죠. 저는 돈은 거기서 SKT하고 중앙일보 쳐가지고 제가 받을 거니까. 조단입니다, 조단이. 조단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분은 이 책 읽고 뭔가 빈틈 있는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2주 그렇습니다. 동안. 네. 자, 그럼 오늘은 네.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진짜 생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